10월 3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주도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4천선 복귀에 성공을 했고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견조한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강세로 마감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4천선 위에서 출발을 하긴 했지만 장 초반 약세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일중 저점 3,987포인트 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 이내 낙폭을 축소하면서 4천선 위로 복귀해낸 모습이고요. 오늘 장중에 일중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4,036포인트에서 마감을 한 코스피인데 오늘 확실히 삼성전자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줬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932포인트 장 초반 일중 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926포인트 선까지 밀려난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축소하면서 930선을 다시 한번 진입하려는 시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930선 위에서 마감했다라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적인 부분은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어제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1,6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반면에 어제는 이 외국인들이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을 견인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7,5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고요. 역시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원픽은 삼성전자였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의 팔자세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170억 원 이상 팔아냈고요. 기관도 140억 원 이상 순매도 포지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코스닥으로 들어오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견인을 해줬었는데 오늘은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코스닥 조금 흔들렸던 모습도 있었고요. 그래도 개인이 1,000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소화해냈다라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 있었을까요?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로봇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활성화와 방안에 대한 기대감, 또 유동성 확대에 대한 전망들이 계속 더해지면서 여전히 코스닥 그리고 성장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게 시장의 의견이죠. 오늘 코스닥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로봇주들은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현대차와 기아에서는 모베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모베드,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인데요. 설명이 굉장히 길죠. 그만큼 감이 확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기존의 이 로봇과 어떤 점이 다른가 하면은 바퀴가 달렸다라는 겁니다. 이 바퀴 구동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휠이 4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베드의 특징이 지형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행의 안전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산업 영역으로 좀 확장을 해보면 실외 배송이나 물류, 촬영 등 일반적인 산업뿐이 아니라 동적인 산업 영역에도 도입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측에서는 앞서 2022년에 공개를 했다가 3년간의 개발 이후에 이번에 공개를 하게 된 거고요.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해서 상업화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삼성에서 계속해서 자동화를 좀 확대해 나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들을 도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3분기까지 69억 원 정도의 로봇을 공급받는다라고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또 다른 고객사 수주가 있었습니다. H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이 협동 로봇 용접 시스템을 수주를 받게 됐는데요. 협동 로봇 30대가 들어가고요. 이 용접 시스템 35세트를 공급하게 됩니다. 지금 제조나 물류에 이어서 이렇게 조선까지 로봇이 도입이 되면서 기대감들을 좀 모아가는 로봇주였는데요. 오늘 종가는 어떻게 형성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로봇주 가운데 스맥이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21%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로봇스타도 7% 강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우로보틱스 5.3%대 강세, 휴림로봇도 4.6%가량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로봇주들 연말까지 어떻게 흐름 이어질지 이슈업 시간에 같이 짚어보시고요. 그 가운데 종목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는 함진희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2월 3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진희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코스피가 강한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장 어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지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가 조금 흐름이 좋았던 건 기존에 또 상승했던 패턴처럼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코스피나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줘야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여름 기준으로 이제 계속 들어왔었던 외국인들 물량들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었는데, 제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이고 또 종목들이고 또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번갈아 가면서 뭐 여기 윗지평님이 상승했다가 아랫지평님이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좀 상호 보완적인 흐름으로 움직여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이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미국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가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 부양책, 뭐 이제 증시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이제 내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뭐 로봇 섹터, 뭐 자동차 섹터, 뭐 반도체 섹터, 그다음에 뭐 건설주 흐름까지 계속 이제 순환매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여전히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은 좋은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간만에 오늘 건설주도 상승을 했고, 이제 원전주도 좀 약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섹터들이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주도주가 매일매일 또 바뀌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한가에 가는 종목들 추격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러한 이슈로 가는구나를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기존에 장기적으로 갖고 있었던 종목들이나 아니면 이제 최근에 샀는데 좀 빠졌던 종목들,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보면서 좀 위안을 얻으시고, 또 그렇게 갈 때까지 조금 인내를 가지면서 좀 종목들을 끌고 가시면은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오늘 국내 증시에서 그간 소외됐었던 조방원이 반등 흐름을 보였고요. 또 정책적인 모멘텀에 영향받으면서 중소형 건설주들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 순환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른 종목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정이 나온 종목들 중심으로 담아내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KTL, WTO, 로봇, AI 시대, 국제표준 공동 아젠다 선포.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로봇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들이 참 많았던 오늘인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로봇주 내년까지도 좀 지켜볼 수 있을지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나요? 내년까지 봐야 하나요? 일단 이번 달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11월 달 한 달 동안 이제 로봇주가 이제 강한 조정의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50%, 60% 상승했던 종목들이 3, 40%가량 하락하고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인데 제가 왜 이번 달까지만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번 달에 이제 갑자기 또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면은 이번 달 안에 사실 시세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 기간에 제한을 두게 되면은 좀 굉장히 좀 리스크를 갖고 갈 수가 있는데 이제 로봇주는 제가 오늘 좀 유심히 봤습니다. 원래는 뭐 오늘 강세였던 건설주들도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이 이제 상승한 종목들은 아예 상한가를 갖고 아닌 종목들은 아예 바닥에 있기 때문에 건설주를 좀 가지고 올까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로봇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또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이제 높으시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로봇주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제 강의까지 쭉 거의 로봇주로 꾸려왔습니다. 이제 로봇주 오늘 봤을 때 주로 개별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개별 이슈들이 모여서 섹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의미 있게 봤었던 좀 그런 이제 로봇 섹터들의 흐름을 좀 보면 1차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 품 안에서 이제 굉장히 또 날개를 펼치고 있고 삼성도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이제 그 로봇주들로 이제 좀 뻗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HD, 현대 미포랑 협동 로봇 용접 시스템을 공급을 한다 이렇게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게 이제 MOU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 스텝은 제가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종목들 이제 뭐 스맥, SPG, SBB 테크 뭐 이런 등등의 종목들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순환매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특히 제가 바닥권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깐 차트 먼저 설명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빠졌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포 심리에 휩싸여서 이제 인버스 말씀하시고 이제 하락장 말씀하실 때 제가 시장 괜찮고 반등이 나와야 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노란색 박스 안에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세 나오고 이제 눌리는 구간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다른 종목들도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장에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12월 달에 시장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추세 전환하니까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머리 들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상승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잡아주는 구간에서 추천드렸고 미약하지만 한 14% 정도의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이 종목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진입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빠졌을 때 누구나 이제 로봇주가 시세가 끝났다, 시장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자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후속주들을 보시라고 이제 좀 예시 종목으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때 이제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클로봇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클로봇도 이제 19%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지금 3중 고점을 체크를 해주면서 이제 고점의 물량을 좀 체크를 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제 클로봇이나 제가 이제 저점 구간에서 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만 사실 노려도 1, 20%씩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렇게 출발을 하지 않았다면은 대부분의 종목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제 로봇주가 이제 종목도 많지만 지금 뭐 전망이라든지 뭐 이슈들 나오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AI 섹터, 로봇 섹터 제가 여전히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보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현대 시리즈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차라든지 요즘에 또 좋은 이슈들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이제 현대차나 기아가 이제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이제 모베드 양산형에 대해서 이제 또 공개를 했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면서 다중 모멘텀으로 사실 오늘 또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외적으로나 이제 좀 대내적으로나 이런 이슈들이 또 로봇, 자동차 이런 섹터로 좀 시선이 쏠릴 수 있는 또 다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로봇과 자동차 이런 섹터도 좀 같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로봇 AI 시대라고 해서 이제 국제 규범 글로벌 이제 협력을 하는 그런 또 이슈들도 나와주고 있으면서 사실 지금 이제 로봇에 관련된 이슈들은 너무너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이제 이슈에 비해서 아직 로봇주가 많이 상승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설이 길었는데 로봇주가 그만큼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몇 개를 좀 예시로 알려드렸고 오늘 이제 준비한 종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으로 쭉 꾸렸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고점이 아니라 지금 상승 출발할 수 있는 종목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좀 이따 알려드릴 때 메모하시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중 모멘텀의 영향을 받아갔던 로봇주들인데요. 다만 이슈 대비해서 아직 시세에 완전히 반영이 안 됐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후발주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우로보틱스, TXR 로보틱스 관련주로 체크됩니다. 네, 이미 많이 오른 종목 아니고 앞으로 이제 후발주자로 시세를 더 분출할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가져와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나우로보틱스, TXR 로보틱스 어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일단 이 종목들은 제가 이제 좀 언어 유희처럼 좀 자주 말씀드리는 그런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제가 로봇을 볼 때 로봇이 들어가는 종목들 쭉 말씀드리고 또 이제 로보틱스를 쭉 말씀드리고 싶을 때는 로보틱스가 이 기업명에 들어갔을 때 쭉 봐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 방송 때 제가 로보틱스가 들어간 종목들을 봅시다 해서 쭉 나열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보고 싶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언어 유희고 사실 이제 산업용 로봇 관련돼서 제가 안 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런 종목들의 후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나우 로보틱스나 이제 TXR 로보틱스나 제가 그 과거에 말씀드렸던 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이 이제 큰 주도주 테마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위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신규 상장주가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모멘텀까지 좀 체크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온 두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글로벌 기업형 산업용 로봇 이제 원천 개발 생산 매출이 이제 본격화가 되는 게 이제 내년부터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내년이 되는데 왜 말씀하시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보통 이런 이제 매출이 반영이 되는 것은 선행되는 게 사실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봤고 그다음에 이제 중대형 다관절 로봇 관련주인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이런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중대형 다관절 로봇 관련된 그런 이제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속해 있는 이사님이 또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주식 수를 좀 증가시킨 게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나우 로보틱스를 골라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이제 자율주행 물류 로봇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안 좋은 이슈가 나왔었던 이제 뭐 쿠팡에도 이제 쿠팡에서 나오는 이제 매출이 이제 상당 부분 차지하는 종목인데 이제 그만큼 이제 뭐 협동 로봇 그다음에 소방 뭐 재난 이런 이제 다방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사용되는 그런 이제 로봇이고 이제 뭐 상품 분류 정렬 시스템 기술 특허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물류화, 뭐 이제 자동화, 이제 대규모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 좀 함께 어울러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두 종목을 좀 픽했습니다. 이제 잠깐 이제 차트를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앞전에 시세가 나오고 이제 거래량이 쭉 없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늘 강조를 드렸던 게 거래량 없이 이렇게 음봉으로 쭉 하락하는 경우는 보통 개인들의 수급을 털기 위한 눈속임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추세 전환하면서 시세 분출 한 번 나오고 이제 로봇주 나올 때 한번 조정을 받았지만 깊게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종목의 가이드라인이 좀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슈와 함께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됐고 무엇보다 로봇 섹터를 지금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은 나우 로보틱스를 일단 좀 체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앞전의 종목보다는 드라마틱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점은 상장하고 나서 연속적으로 음봉이 많이 출현하면서 거래량 없이 이제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시세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빠졌지만 사실 여기서 추가 상승 나오고 한번 밀렸다 가면은 여기에 뜬 숄더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TXR 로보틱스도 보니까 지금 다른 로봇주 갔던 거에 비해서 뭐 단기적으로 50%대 상승률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로봇주가 이제 초강세 흐름이 나와준다면 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서 로보틱스가 들어가는 신규 상장주 두 종목을 좀 골라봤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로 로봇주 2개 가져와 주셨고요. 나우 로보틱스, TXR 로보틱스 차트 통해서도 긍정적인 포인트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 애프터픽은 뭘로 꼽아주실까요? 오늘 애프터픽은 이제 나우 로보틱스를 좀 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 거래량적인 부분이나 이제 시세가 이제 탄력이 나올 때 얼마나 강하게 나올 수 있는지 저력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 그나마 좀 리스크가 이제 적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중대형 다관절 로봇 이런 이제 섹터들 중에서는 사실 이제 몇 안 되는 희소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나우 로보틱스를 좀 봤습니다. 이제 오늘 장에 보면은 이제 스맥이라는 종목도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산업용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이제 차트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좀 빠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산업용 로봇은 안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보시면은 앞전에 나우 로보틱스와 좀 움직임이 유사합니다. 한번 시세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좀 거래량 없이 이제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거래량 출현하고 조정받고 거래량 출현하고 조정받으면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이렇게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다시 이제 나우 로보틱스로 돌아가서 차트를 좀 보시면은 나우 로보틱스도 이제 시세가 나오고 조정받은 다음에 시세 나오고 조정받고 이렇게 하면서 움직임이 산업용 로봇 섹터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나우 로보틱스 잘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속적으로 거래량 나올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특히나 중대형 다관절 로봇 이 부분이 희소성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애프터픽은 나우 로보틱스였고요. 이렇게 로봇주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 나는 좀 혼자 대응하기가 어렵다. 후속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고 매도 타이밍도 혼자 잡기보다는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 같이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M밴드 무료 공부방 접속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함진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시장 흐름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기대감에 건설 산업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소건설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희탁 경인여대 교수를 임명했고 김 차관은 취임식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안전 강화 등 향후 국토부의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김 차관은 주거 안정을 가장 우선적 과제로 규정하고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리기 위해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고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의지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정책 변화는 중소형 건설주가 가장 먼저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 신호가 확인되면서 건설주 전반에 정책 기대감이 유입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한신공영과 상지건설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동신건설 또한 상한가 부근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방위사업청과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스페인 방산기업에 대한 수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방위사업청과 2,254억 원 규모의 소형 무장 헬기용 공대지 유도탄 천검의 2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체결한 천검 1차 양산 계약까지 포함해 총 3,877억 원 규모의 양산 물량을 확보했고 이번 계약 물량은 2028년까지 군에 납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사청은 현재 개발 중인 헬기에도 천검 탑재를 추진하고 있어 추가 사업도 예상됐습니다. 또한 스페인 군사 전문 매체 인포디펜스는 현지 방산기업 인드라가 추진 중인 포병 현대화 프로그램과 관련해 한국산 자주포 K9이 주요 후보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해당 사업이 최대 45억 1,600만 유로, 우리 돈 7조 7천억 규모가 될 전망이며 자주포와 탄약 운반 차량 등을 육군과 해병대에 공급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5.1% 상승한 86만 6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식품사의 자사몰 등이 주목을 받으면서 CJ 대한통운이 수혜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쿠팡을 둘러싼 신뢰도 하락 문제가 불거지면서 향후 쿠팡 회원 탈퇴 조짐이 가시화할 경우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쿠팡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업계선 네이버와 지마켓, 11번가와 컬리 등 이커머스 사업자는 물론 주요 식품사의 자사몰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네이버와 지마켓 등 주요 경쟁사들이 이미 CJ 대한통운 등 택배 회사와 협력해 쿠팡의 로켓 배송에 대응하는 빠른 배송 체계를 갖춘 상태이고 식품사의 자사몰 중 상당수 역시 CJ 대한통운을 물류 파트너로 활용하고 있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CJ 대한통운의 물량 확대 수혜로 직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소식에 CJ 대한통운의 주가는 7.6% 오르면서 10만 5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의 지역 밀착형 쇼핑 공간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이 오는 5일 정식 개장합니다.
신세계 프라퍼티가 선보이는 운정점은 파주 운정신도시 내 최대 규모 단일 브랜드 단지인 힐스테이트 더 운정 내 위치하며 전체 영업 면적은 약 15,800평에 달합니다. 도보 생활권 안에서 쇼핑과 시금, 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고 1층과 2층 중심부에는 휴식 공간인 센트럴파드와 계단형 라운지 북스테어를, 3, 4층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업스테어 등을 핵심 공간으로 선보였습니다. 운정신도시에는 파주시 인구 절반 이상인 29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둔 3호, 4호 세대의 비중이 높아 지역 맞춤형 여가 문화 공간에 대한 수요가 큰 곳입니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이번 오픈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경기 서북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향방이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구간 1%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 넘는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8%대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움직임 확인됩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오늘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 오늘 알테오제는 보합권 확인되고요. 에코프로비엠 1.3%가량 조정 이어지고 있습니다. ABL바이오 보합권, 레인보우 로보틱스 약보합권 확인되고요. 리가켄바이오도 1.4%가량 조정받으면서 오늘 코스닥 좀 조정이 이어졌다라는 부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같이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함진희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앞전에 좀 설명을 드렸던 로봇주의 좀 연장선상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로봇주로 쭉 꾸리게 된 이유는 약간 의식의 흐름에 따라 좀 쭉 꾸렸습니다. 시장을 좀 보니까 로봇주들을 좀 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야 뭐 빠르면 내일, 뭐 늦어도 뭐 주중이나 다음 주에는 좋은 수익이 나실 것 같아서 이제 로봇주로 쭉 꾸려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주제는 방심하면 안 되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주제를 정할 때 사실 좀 약간 다중적인 의미를 좀 지니게 주제를 좀 정하는 편입니다. 일단 방심이라는 이제 단어가 사실 좀 안 좋을 때 뭐 이야기할 때도 있고 뭐 좋을 때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여러 방면이 있지만 자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좀 이제 시장을 보니까 이번 달에 한 번은 좀 충격적인 시장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과 동시에 어느 정도 그 시장이 잘 지나가면 굉장히 강한 위로 상승하는 그런 시장을 좀 맞이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제 머릿속에서 좀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심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 일단 그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좀 조심하세요. 물론 내년 가면은 뭐 고점 돌파 시도하면서 상승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좋은 종목도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밀렸다가 가면은 또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때 삼성전자 얼마나 욕먹었습니까? 이제 삼성전자 맨날 뭐 영차 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 퇴직금 넣었다, 뭐 했다, 언제 가냐, 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서는 이제 또 다시 찬양하는 종목으로 바뀌었죠.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종목은 늘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내가 매수한 매수 타점이 아름답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좋은 종목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가치가 뛰어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보다 내후년에 더 우리나라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증시도 더불어서 이제 긍정적으로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종목들이 아니면은 지금 이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트가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뭐 에코프로 시리즈 같은 경우에 좀 이런 느낌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위로 갇히게 되면은 사실 그 다음은 또 밀리는 자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뭐 밴드나 뭐 그다음에 뭐 유료 분들이나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는 이제 내년까지 보면 좋은데 이제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번의 조정을 더 만날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좀 밑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꾸리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 눈에 스몰캡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스몰캡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좀 대형주보다는 그런 이제 스몰캡 작은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는 시장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제 오늘장에 이제 건설주나 이제 뭐 상한가 갔던 종목들도 쭉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유통 물량이 별로 없다든지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그런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제 섹터를 좀 자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2차 전지가 아니고 자동차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11월 말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현대 시리즈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이슈들이 나오면서 사실 또 분위기가 또 괜찮습니다. 뭐 현대차, 뭐 이제 뭐 기아, 그다음에 뭐 그냥 뭐 HD,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이제 많은 종목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제일 먼저 저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현대 시리즈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재료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차 전지에 어떤 종목이 속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하면은 여러분들 무슨 종목인지 다 알고 계세요. 뭐 LNF, 뭐 에코프로, BM, 뭐 엔캠, 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뭐 LG 에너솔루션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을 머릿속에 다 갖고 계시고 계좌에 한두 개씩 다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쉬어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메꿀 수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일선상이지만 이제 자동차라는 키워드 중에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게 이제 소재, 부품, 뭐 이런 섹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섹터들의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다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바닥권이고 이제 거래량도 별로 없는데 거래량 없이 이슈도 없는데 우상향을 한다라는 건 이 종목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슈들은 사실 우리들은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나와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봤을 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자동차 종목들, 이제 뭐 소재 부품 이런 섹터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고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보통 지금 이런 자리에 있어요. 2차 전지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자동차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어제 저녁 방송 때도 몇 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밴드에도 이제 순차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려드렸고.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들이 계속 눈에 띄고 로봇주들도 안 갔던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하니까 고점 종목은 좀 조심하셔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심하시지 마셔라. 시장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올랐던 종목이 쉬지 않고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런 허황된 꿈 버리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좀 단단하고 돌다리 두드려 보면서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오롱 티슈지는 제가 최근에 매도를 잡아드렸어요. 제가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 왔기 때문에 매도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린 게 이제 인보사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식약처에서 태클을 걸어가지고 중단됐다가 이제 재개가 됐는데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좋죠.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개인들이 매도하는 물량의 이제 450억에서 500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생각보다 캐파가 큰 종목인데 이렇게 수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오롱 티슈진의 이제 인보사, 그다음에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 이런 이제 세포 치료제 이런 섹터를 이제 제가 좀 좋아하고 코오롱 티슈진도 잘 아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갭맥 구는 자리 기다려 보시라고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수직 상승이 나왔습니다. 얘들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런 자리에서 기다리면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굉장히 이제 상승 출발했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런 자리에서 살 때는 등락은 크지만 이때보다는 좀 덜 기다려도 된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살 거냐, 여기서 살 거냐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성향 파악을 하시고 12월 달 좀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도 너무 좋습니다. 제 눈에 이제 좋아 보이는 섹터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좀 로봇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스맥도 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종목이 이런 플로우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사실 거래량이 별로 없고 이게 뭐 로봇이 붙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종목의 특성,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을 잘 모르면 로봇주로 취급을 안 해서 먼저 안 가고 후발주자라고 간다고 제가 정말 자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맥도 다른 로봇주 갈 때 움직이지 않다가 자기만의 타이밍이 왔을 때 수직 상승급의 이제 상승이 쭉 나왔습니다. 근데 뭐 계속 양봉 때립니까? 상한가 갔다가 조정받다가 또 뭐 상승했다가 뭐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산업용, 뭐 스마트 팩토리, 뭐 협동 로봇 이런 섹터들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봇주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또 이 차트를 자주 들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종목이 안 간다, 로봇주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발을 동동 굴리시면서 이제 종목 상담을 하거나 이제 제가 잘못 알려드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올라가니까 또 어떻습니까? 태세 전환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가네, 진짜 가네 이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저는 말을 잘 바꾸는 편이 아닙니다. 바꿀 거면 아싸리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 올라갈 것 같다 하면은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영, 얘 진짜 뭐 방송할 때마다 얘기했어요.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고영하고 뭐예요? 큐렉소. 제가 이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도 사실 어떻게 보면 로봇 섹터죠. 의료 로봇, 수술 로봇. 안 갈 것 같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기다리면은 이 종목이 타이밍이 왔을 때 수직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거의 맨날 말씀드렸어요. 매일 말씀드렸고 이 종목이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나서 옆으로 횡보할 때 원형 바닥 형성해주고 이제 상승하는데 이 전고점 때 돌파하는데 조금 힘이 든다고 상한가
가는 날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날 상한가 마감 못한다고. 이 정도로 제가 타이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제가 이제 최근에 매도 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저번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제 매도 사인을 좀 드렸어요. 물량을 좀 정리를 하시라고 코오롱 티슈징 말씀드릴 때.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자리까지 기다리셨던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 제가 계속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다림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서현이라는 이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몰캡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자동차 스몰캡 중에 하나고 이제 거래량은 지금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이제 자동차 이런 이제 섹터들 스몰캡들이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 좀 이런 자리들 유사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갈 거니까 올라갈 거니까 보시라고 차트 설명하려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어때요? 이제 점진적으로 이 박스 추세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상향을 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물량 소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물량 소화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이 종목이 하락하기 전에 만들었던 박스권 그 구간대에서 물량 소화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 자리를 이탈하면은 이렇게 하락하면서 원형 바닥을 형성을 하기도 하지만 또 돌파를 하면 또 시세가 나오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 돌파하고 다시 이 자리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위아래로 주가가 흔들린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올렸다가 빼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면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게 코스닥 시장의 묘미다. 라고 이제 스몰캡의 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패턴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지금 자동차, 그다음에 로봇주,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일례로 하나 이제 좀 가지고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공략주랑 히든주는 이제 로봇주를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들은 좀 잘 메모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심하면 안 되는 시장이다. 치밀하게 준비를 해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또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셨다면 오늘 장에서도 이 스맥 두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12월 연말까지 대응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접속하시면 오늘 히든주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매도 타이밍도 자세하게 짚어주시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을 샵 3772번으로 함진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략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PC입니다. 이제 산업용 로봇 말씀드릴 때 이제 말씀드렸던 로봇 및 감속기 제작 기업이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입니다. 이제 매수가 2,450원 이하, 목표가 2,800원, 손절가 2,300원 메모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설명은 밴드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같이 말씀드릴 게 이제 히든주인데 전고점 넘기면 이제 수십 프로 상승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제 갭으로 떴다가 막 위아래로 흔들었다가 난리 났죠. 이제 위아래로 물량을 체크를 하면서 위로 올라갈 준비가 끝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시세 나올 때는 쭉 이제 양봉으로 올라가다가 빠질 때는 쭉 음봉으로 빠져주고 있죠. 그다음에 또 올라갈 때는 또 양봉으로 뽑아주고 지금은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굉장히 좀 변덕스러운 그런 이제 차트인데 방향성을 정하면 또 올라가던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번 주에 로봇주가 한번 좀 강하게 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주로 오늘 좀 다 꾸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이랑 TPC 설명은 이제 밴드에서 좀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설명 들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로봇주들 시세 분출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 주셨고요. 그 가운데 히든주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되니까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공략주와 히든주 이 매도 타이밍 같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우리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과 4시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